자, 6모 해설해볼게요. 1번부터. 가완하는 여러 규모의 대기순환에 의한 현상 중 난류와 태풍을 나타냈더라. 그래서 지금 가는 굴뚝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작은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이게 바로 난류가 되겠고, 나는 지금 우리 한반도 근처에 있는 지금 요 가운데에 있는 게 태풍이죠. 태풍. 요 가운데 조금 빈 게 태풍의 눈, 이런 건데, 결국은 가가 난류고 나가 태풍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으신 거고, 니은은 나의 지속 시간은 수분이다. 역시 나는 태풍이니까 무슨 규모냐고 하면 종간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종간 규모의 지속 시간은 수분이라고 했는데 수분이 아니고 얼마 정도 됩니까? 종간 규모. 종간 규모의 지속 시간은 수일에서 뭐 수주일 이 정도 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 수평 규모는 당연히 난류는 미규모고 태풍은 종간 규모이기 때문에 역시 가가 나보다 작다. 맞죠? 답이 그래서 3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광상을 형성 원리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건 가벼운 암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암석이나 기존 광상의 변형으로 형성되는가? 그럼 당연히 변성광상이 되기 때문에 A는 변성광상이고,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가? 이게 바로 해당되는 게 화성광상이 되겠죠. 그럼 아닌 걸로는 퇴적광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답이 4번이 되겠죠. 잘 해줬어 같고요. 오늘 3번 발전 방식.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동자 좀 암기 문제가 되겠는데, 해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 첫 번째, 학생 A는 조력 발전은 조석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해. 라고 됐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조력 발전은 만조, 간조를 이용한 거고요. 조류 발전은 밀물, 썰물, 즉 수평적인 흐름을 이용하신 겁니다. 학생 B도 맞는 말이죠. 밀물, 썰물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도 화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이건 암기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 방사성 원소 붕괴에 대해서 질량의 방출 열량을 나타냈고요. 암석에 나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평균 지각 연료량을 나타냈는데, 일단 단일 질량당 방출 열량은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훨씬 많죠. 한 대략 5배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기억은 맞게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자, 평균 지각 연료량은 아니고 그냥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해양 지각이 높은 거니까 틀렸죠. 이건 뭐 눈만 좋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 디귿. 지각 연료량에 기여하는 열 공급원 중에 지각 내에 방사성 원소 분기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화강암은 대륙 지각이 있는 거죠. 현무암은 해양 지각이 주로 있는 거야. 그러면 대륙 지각에 주로 있는 화강암이 방출 연량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지각 연료량은 해양 지각보다
작죠? 그죠? 그 말인즉슨 방사성 원소의 분기열이 비중이 대륙 지각이 저만큼인데 해양 지각은 방출 열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지각 연료량은 더 큰 거죠. 그럼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없는 거고 다른 쪽에 많으니까 해양 지각의 연료량이 이만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해양 지각이 훨씬 더 작은 거죠. 비율이. 왜냐면 방출 연료량이 작은데 연료량 더 크니까 비율이 얼마 없구나. 저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 계산은 열 공급원 전체에서 그 저기 뭐야 방사성 원소 분기열에 해당하는 비율을 따져줘야 되는데 해양 지각의 경우에는 밑에 거는 클 거고 위에 거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가 작은 값이다 라고 보면 될 거기 때문에 디귿도 틀려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해파인데 지진이 발생했고, 자, A 지점이 B 지점보다 길다. A는 지금 간 시간이 거의 약 70분에 가깝죠? B 같은 경우는 70분을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착 시간은 B가 더 긴 거죠. 70분 넘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평균 속도는 기억은 이만큼 같고 니은은 조금 같는데 시간 간격이 똑같잖아요, 지금. 다 10부터는 20분씩 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시간에 기억은 멀리 갔고요. 니은은 조금밖에 못 갔네요. 그러니까 기억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빠르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해파 지진의 일인데 자 지진의 일로 발생한 해파는 무조건 천해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암기사항으로 넣어주셔야 해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어느 지표의 가열 및 냉각에 따른 기온의 연직 분포와 공기의 연직 운동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칸막이가 있고요. 칸막이가 있고 아래쪽에 뜨거운 물을 넣었느냐, 아래쪽에 얼음물을 넣었느냐. 이런 거를 실험에서는 조작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변이를 다르게 해주면서 온도 분포를 비교해 본 겁니다. 했더니 아의 결과 초기에는 다 25.2도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왼쪽 게 온도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죠? 오른쪽 거는 뜨거워진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네모가 뜨거운 물이고 세모가 얼음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3분 후 니은인데 요 니은 기억이 어딨죠? 얼음물을 가득 채운다. 얼음물을 채우는데 왜 이게 가열되는 과정이에요? 가열이 아니고 냉각되는 과정을 당연히 했겠죠? 얼음물이잖아, 얼음물.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원은 니은에 해당한다. 맞죠? 네모가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니은 여기가 원이고 세모가 2가 되겠죠? 자, 디귿에 들어갈 거. 라의 결과. 향연기의 연직 운동은 원이 2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모를 보면 다 위의 층들도 똑같이 가열이 됐죠? 그죠? 이 말인즉슨 밑에 있는 게 전달이 잘 된 거죠. 밑에 있는 게 전달이 잘 된 건데 오른쪽 거 2는 보면 바닥은 3cm는 온도가 낮아졌는데 9랑 15는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거 많이 갔다 못 갔다? 못 갔다가 되는 거죠. 즉 확장이 잘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니은도 어때요? 디귿이
8번하다가 맞죠? 위로 확장이 잘 된 거니까. 그래서 D것도 맞기 때문에 답이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넘겨서 7번. 자, 광물, 규산염 광물에 대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A는 SI분의 5가 대략 2.5 정도 나오죠. B는 4가 나오는 것 같고요. C는 2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다 A, B, C가 뭔지 맞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5가 나오는 건 SI 대 5대 비율이 2대 5가 되는 거니까 A는 흑음모가 될 것 같고요. B는 SI 대 5대 5가 비율이 1대 4니까 이거는 감남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2인 거는 SI 대 5대 비율이 1대 2이기 때문에 얘는 석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아니 B가 A보다 굵기가 더 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B가 A에 긁히는 게 아니고 A가 B에 긁히는 거죠. 약한 놈이 긁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모두 규산염 광물이다. 이건 당연히 맞게 해야 되겠죠. 답이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넘겨서 8번 볼게요. 8번. 8번. 이거 한반도 지질계통 처음에 잘 나온다고 했고 또 나왔는데 보자마자 ABC를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평대경 이렇게 외우라 했기 때문에 A가 조선노충군이고요. B가 대동노충군이고 평을 맞으니까 그 다음에 C가 경상노충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조선노충군은 고생대 전기이기 때문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고생대의 화석은 삼필, 갑방, 삼필이가 가방을 샀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은 삼엽충, 필은 필석, 갑은 갑주어, 방은 방추충이고 뒤로 갈수록 좀 더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이 고생대 전기이기 때문에 삼엽충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도 당연히 맞는 거고 C 경상노충군은 중생대 쌓였잖아요. 이거 무슨 층이에요? 이거는 육성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더라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중력 이상인데 아마 기억 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건데 A는 지금 중력 이상이 4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C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이게 크기를 보세요. 크기. 그러니까 뭘 씌워야 돼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크기를 물었으니까. 그래서 A는 절대값이 4고요. B는 절대값이 12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가 A가 큰 게 아니라 B가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요. 단순히 그냥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2만 봤으면 이게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A가 더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측 중력인데 중력 이상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거잖아요. 근데 지금 B랑 C랑 비교인데 둘이 중력 이상 값이 똑같죠? 그죠? 근데 B가 C보다 고위도예요, 고위도. B가 C보다 고위도면 뭐가 커요? 표준 중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 이상이 똑같이 나오려면 실책 중력도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디귿. 해수면 아래 물질의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A랑 C 비교인데 A가 표준 중력이 더 크죠? 근데 중력 이상값이 플러스 4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C보다 실측 중력이 훨씬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실측 중력이 훨씬 크다는 얘기는 해수면 아래 물질의 평균 밀도가 더 고밀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가 맞다고 해야 합리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A는 C보다 표준 중력 값이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력 이상 값이 더 큰 값을 기록했으니까 실측 중력이 더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거 직교니콜, 그러니까 평광현미경 내용도 역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지금 직교니콜에서 관찰을 했는데, 지금 간을 보니까 뭐가 가 있어요? 줄이가 있죠? 이게 뭐죠? 염리죠, 염리. 예. 그럼 칙리인지 염리인지 어떻게 아나요? 지금은 편마하고 화감을 비교했기 때문에 여기에 퇴적음은 없죠? 그러니까 저거 염리라고 봐야 되고 저게 염리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편마암이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 알갱이가 큼직큼직하니까 화강암이 되겠습니다. 화강암은 화성암에서 심성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자의 구조가 조립질이 되는 거고 참고로 현무암은 입자의 구조가 세립질이래 세립질. 그죠? 왜냐면 이거는 화산암에 들어가니까 화성암 중에 화산암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립질이다. 자,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도 맞는 건데 디귿 다색성은 무슨 니콜에서만 볼 수 있어요? 개방 니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직교 니콜이기 때문에 다색성은 관찰된다고 하면 안 돼요. 답이 그래서 3번인 거고 직교 니콜에서 관찰 가능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간섭 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광 이런 것들이 직교 니콜에서 관측할 수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3번에 3번. 11번. 자, 가는 편함이네요. 편함. 편함은 무슨 변성이 되는 거죠? 광역 변성으로 탄생을 하는 거고 A는 지금 섭입되면서 변성되고 있는 거고 B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B가 무슨 변성? 접촉 변성이 되는 거고요. A가 광역 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 염리 그죠? 가는 편함이니까 염리가 관찰되고요. 편함의 염리를 특별하게 편리 구조합니다. 편리 구조. 편리는 편함의 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고 가는 방역 변성이니까 A가 형성되는 게 맞는 거고 B에서 접촉 변성도 맞는 거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2번. 자, 달의 위상이 상현일 때 태양의 기조력으로과 달의 기조력으로 인한 해수면의 모습을 구분하여 나타냈다. 지점 기억은 지구의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간조다, 간조.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요 앞에가 튀어나간 거니까 여기가 만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간 부분이 간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달하고 태양하고 기조력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달의 기조력하고 태양의 기조력 중에 누가 큽니까? 달이 커요, 달이. 달이 태양의 기조력보다 약 9배. 그러니까 태양을 1이라고 한다면 달의 기조력은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조에서 일직선상인 이 어딘가에 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달의 기조력으로 인한 해수면 모습이다. 맞겠죠? 그죠? 자, B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A는 더 많이 올라갔고, B는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영향력 큰 A가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B가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지금 달하고 태양하고 수직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기조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 되는 거죠. 조금. 소조. 다른 말로는 소조. 조차가 작을 때 해당하더라. 라는 얘기고, 지금 다른 이상이 또 뭐라고 있어요? 상현이라고 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저게 무조건 수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그래서 소조에 해당하는 게 맞고, 다음날 같은 시각에 기억은 간조라고 했는데 조석 주기 물어본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기억이 적도에 있어요. 적도. 적도는 무슨 주조가 나타나요? 반일 주조가 나타나는 하루에 조석이 2번씩, 즉 만조 2번과 간조 2번 있는데 조석 주기가 얼마예요? 조석 주기 12시간 25분 정도 되기 때문에 다음날 같은 시각이면 몇 시간이 지났다? 24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50분이 되어야 똑같은 게 나타나는 게 되겠죠? 즉 24시간 50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디귿도 다음날 같은 시각에는 간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최대 딱 찍고 다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란다. 최소.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24시간 50분이 지나야 간조예요. 네. 자, 13번. 두 개의 해수층 구성된 물기둥 A와 B를 나타냈는데 P1, 로1, 로2, 로3는 해수층의 밀도고 기역과 니은에서 수압이 같더라 라는 얘기잖아요. 자, 보니까 A는 많이 내려간 거고 B는 조금 내려갔는데 각각의 지점에서 수압이 같은 거죠. 그럼 저기서 수압이 같으려면 조금 내려가는 게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그게 더 확 수압이 내려간 거니까. 그죠? 밀도가 크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로1하고 로2는 로2가 더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높이차로 알 수 있어. 높이차, 깊이차.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참고로 수압은 로지 H죠. 델타 P가 그래서 이게 지금 작으면 로가 커야 된다는 거. 왜냐면 수압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고로 저 식도 이용하셔도 지금 델타 P라고 하면 그냥 P라고 하면 되죠. 저 식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니은 연직 수압 경돌 크기 0이다. 지금 무슨 상황이었죠? 정역학 평형인 건데 R자임이 0인 거지. 이게 중력과 연직 수압 경도력이 뭘 이루는 거죠? 평형을 이루는 거지 연직 수압 경도력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고 해야 되고
디귿과 리을에서 수압 같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역과 리은 같은데 그럼 델타 P가 로 G의 델타 H인데 델타 H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H가 큰 놈이 수압도 크다. 즉 디귿과 리을에서 수압은 리을이 수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됐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인데 드디어 지질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지질도 대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판단인데 혹시 틀리신 분은 더 지질도의 어떤 기본 개념 정도라도 꼼꼼히 채우고 가는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오답률 상위권에 이 문제는 없었고 10번이 오답률 4위였습니다. 10번이. 자, 넘겨서 14번 풀어보면 B의 준양은 NS라고 했는데 이건 뭐 주양선을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을 만나는 부분 잡아가지고 그어보면 되겠죠. 이거 누가 봐도 남북이 아니고 동서로 그어진 거죠. 동서로. 그죠? 그래서 NS가 아니고 EW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하는 거고 반칙이 나타난다. 그죠? 끊어졌고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반칙 나타나는 거 맞는 거고 A가 C보다 먼저 생성됐다 그랬는데 지금 주양선을 하나만 더 찾아서 그어보면 주양선을 그려보면 결국 선생님이 경사 방향은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찔러 총하라 그랬죠? 그러면 경사 방향이 무슨 쪽이다? 북쪽이라는 거죠. 경사 방향이 북쪽인데 자, 마지막에 쌓인 건 경사 방향에 쌓인 놈이 가장 마지막에 쌓인 거기 때문에 경사 방향에 있는 A가 더 나중이라는 거죠, 나중. 경사 방향이 북쪽인데 북쪽에 쌓인 게 A니까. 그죠? CBA 순으로 쌓인 거죠. 그러니까 쌓인 순서가 CBA가 되는 거죠, CBA. 그죠? 그래서 A가 나중이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 답이 그래서 2번. 이 정도 지질도는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네. 근데 니은에서 이거 그림 보고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알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 볼게요. 자, 잘랐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런 순으로 자를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자르면, 잠깐만. 이거, 아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반 하반이 너무 애매해요. 상반 하반이 너무 애매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애매하다는 게 뭐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게 잘려야 이게 상반이고 이거 하반이다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은 잘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잘렸기 때문에 누가 상반이고 누가 하반인지 애매하다. 아, 네. 어. 이게 지금 라인 그어진 게 거의 주양선하고 같이 그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잘린 선이 누가 상반이고 누가 하반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렵다. 만약에 그 판단이 된다면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알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저게 상반 하반이 애매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정단층 역단층을 안 물어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요. 이거는 상반 하반을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5번인데 이 문제가 오답률 1등입니다. 1등. 예. 자, 볼게요. 표는 관측소 A와 B에서 해발고도, 해면기압, 관측기압 나타냈는데 자, 공기기둥 AB가 있고요.
수평거리가 400인 거고 밑면적이 1제곱미터입니다. 자, 데이터 보시면 해발고도가 600과 300이에요. 그죠? 무슨 얘기죠, 이게? 공기기둥이 이게 600m짜리가 있고, 아이고, 반 정도 해당하는 300m짜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은 모르는 건데, A의 질량. 이거 정도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해발고도가 600이고, 지금 밑면적이 1제곱미터면, 저거의 부피가 600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 부피니까 밀도분의 질량이 부피죠. 그러면 지금 밀도가 1km, 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저게 600세제곱이 나오려면 분자에 600kg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억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기억. 저 안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고 물었는데, 지금 이게 델타 P가 로지 Z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맞죠? 그러면 해외고도 300이고, 지금 관측기압 300m 상공에서 978이 나온 건데, 계산해줘야죠. 예, 아니, 델타 Z 가면 이 지면하고 꼭대기하고 300일 거 아닙니까? G는 10인 거죠. 로는 1인 거죠. 그럼 이게 3000이 나오는데, 이거는 파스칼 기준인 거고, 이걸 뭐로 바꾸면? 헥토파스칼로 바꾸면 30 헥토파스칼이 되겠죠. 왜냐면 헥토는 100이니까.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거는 여기다가 30을 더한 1008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이 어때요? 맞는 거죠. 자, 왜 많이 틀렸냐? 뻔하죠. 디귿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디귿이 아마 가장 까다롭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 문제는 3번을 가장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까지는 알겠는데, 디귿을 모르겠다라는 얘기고, 선생님도 이 계산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장 안에서는 끝내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공기에 작용하는 단위 질량당 수평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수평거리가 얼마였어요? 수평거리 400km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A에 여기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로 1이고 G 10이고 델타 Z가 60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가 얼마에 해당하죠? 6000 파스칼인 거고 헥토파스칼로는 60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12가 들어가야 돼요. 1012 플러스 60 해가지고. 여기 따라왔나요? 자, 1012인데 그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요 기압차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죠? 4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자, 차이가 4헥토파스칼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단위 질량당 수평기압 경도력을 이 공식으로 계산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한번 강조 드렸는데 이거 해수면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수평 수압 경도력은
이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고, 그죠?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요 계산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밀도가 얼마죠? 1이고요. 델타 P가 4 헥토파스칼인 거고, 델타 D가 수평과 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물어보는 거냐면 등압선이 있고 요 간격이 D가 되는 거죠, D. 이게 수평거리, 수평거리.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400km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단위다, 단위. 저 고지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실 때 1 곱하기 400 곱하기 킬로는 10의 세제곱이고, 그죠?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도 마찬가지로 파스칼로 고쳐줘야 돼요. 즉 4헥토파스칼이 아니고 4천으로 해당을 해야 돼. 4천으로 해야 돼. 4천. 4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뭐 빼먹었는데? 뭐 빼먹었지? 나 뭐 빼먹었죠? 아, 4천이 아니고요. 죄송. 4천이 아니고 헥톤 100이죠, 100. 400이죠, 400. 그죠? 그래서 약분을 해가지고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가 맞는 거였다. 라는 거죠. 요 계산 이해돼요? 마지막 거? 네. 예. 그래서 답이 디귿 맞아서 5번이었던 겁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6번. 지형유에 대한 얘기인데, 화살표는 해수의 이동 방향만을 의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게, 표시된 게, 네, 위에서 본 거고요. 형성되는 중간의 일분에, 그러니까 진행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과정이, 보세요. 지금 그림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전향력으로 점점 휘는 거죠. 맞나요? 니은에서 출발해가지고, 전향력으로 점점 휘는 거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휜 거네요. 무슨 반구다? 북반구란 얘기고, 그 다음에 가가 완전히 누웠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나에서부터 가로 진행이 된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면, 자, 해수면 경사는 동풍에서 형성되었다. 니은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거죠. 그죠? 니은이 더 높아서 이렇게 니은에서 기역으로 지금 기압 경도력, 수압 경도력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니은이 높은 거고, 기역이 수압이 낮은 건데, 그죠? 그러면, 동풍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풀었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에크만 수송도 배우고, 뭐 다 했는데, 결국은, 지형위의 방향이, 뭐의 방향이다? 바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가에서 위쪽으로 지금 지형유가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방향이 바로 바람의 방향에도 해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은 저게 동풍이 아니고 뭔 풍? 남풍이라고 해야 된다. 맞나요? 그래서 답이 기억은 틀렸다. 동풍이 아니고 남풍이네, 남풍. 자, 그러면 니은이 수압 경도력이 왜 컸는지를, 저 높이가 왜 올라간지를 생각해 보면, 바람이 남풍이니까 오른쪽 직각, 바람의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두꺼워지고 왼쪽이 낮았던 거죠. 맞나요? 오른쪽이 두꺼워지고 왼쪽이 낮았던 거. 그래서 여기 기억은 틀렸다. 에크먼 스톤까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전향력 크기는 보세요. 점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전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히 누웠을 때가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은 건데, 이 완전히 눕기 전까지는 전향력은 점점 커져요. 그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해역은 남반구가 아니고 북반구가 해봤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 17번. 자, 이거 선생님이 전날이 아니라 전주에 내가 경각 얘기하면서 그 마찰력과 전향력 구하는 식을 알려드렸죠. 위도가 같은 지점 A와 B에서 지상풍이 불 때 공기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나타냈다. 마찰력은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고 이렇게 불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상풍. 자, 마찰력과 등압선 이분각 30도니까 당연히 이 간격이 30도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럼 보세요. 지금 기압 경도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상풍이 왼쪽으로 돌아갔죠? 무슨 반구예요? 남반구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압 경도력이 똑같아요. 왜냐면 간격이 똑같고, 그리고 그 등압선 간격도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압 차이도 똑같고 등압선 간격도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기압 경도력이 같거든요. 그죠? 그럼 요 기압 경도력을 내가 P라고 한다면 마찰력의 크기는 P 사인 세타라 그랬고, 전향력의 크기는 P 코사인 세타라고 했거든요. 자, 왠지를 설명드리면 이것도 했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저기압이고 고기압을 했을 때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지상풍이 이 방향으로 불고 있다면 그때 등압선과 저 바람의 각을 세타, 이걸 경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되면 전향력은 오른쪽 직각 90도로 작용을 하실 거고,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뭐가 마찰력이 작용을 하겠죠. 지상풍은 요 세 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고, 기압 경도력이 만약에 P라면 벡터를 합해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P라는 거죠. 그때 여기가 다시 세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향력의 크기는 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마찰력의 크기는 P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면 일단 북반구가 아니고 남반구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그죠? 그리고 니은 지상풍에 작용하는 정형력 크기인데, 자, 마찰력과 등압선 이분각 30도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은 P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P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B에서의 마찰력은 2분의 루트 3P인데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다? 60도죠. 그래서 요 각이 60도에 해당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부터 하면 경각,
A가 30도고 B가 60도이기 때문에 디귿이 맞더라가 알 수 있고 전역력 크기 A가 B의 2배라고 했는데 아니죠. 아니죠. 2배가 아니라 각도를 알았으니까 A는 P 코사인 30도고요. B는 P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고 루트 3배라고 해야 맞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 자, 지진도 여러분이 잘 맞추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번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PSC인데, 자, S파 속도 일정하고, P파 속도가 6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지금 S파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죠? 그러면, B를 보면, S파가 18초에 도착했는데, PSC가 6초이기 때문에, P파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P파가 몇 초에 왔다? 12초에 왔다. 즉, P파의 속도 알기 때문에, B의 진원 거리는 72km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A는 그거에 반에 해당하는 거죠. 거리가. 그죠? 그래서 36km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S파의 속력도가 알 수 있네요. S파의 속도는 72를 18로 나누면 되니까 S파 속도는 4km/s여서 기억은 틀렸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 의해서 발생한 피파가 A와 최초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km인데 피파 속도가 6이니까 피파는 6초 만에 오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디귿인데 디귿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km보다 멀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니은 같은 경우는 AB로부터 첫 번째 게 24km. 그죠? 두 번째 거 B는 PSC가 3초니까 이거 여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고 P파가 6초에다가 S파가 9초죠. 그래서 PSC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진원거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봤을 때 반직수가 있을 텐데 어디부터 지진 생긴 거죠, 기억이? 그죠? 그럼 기억은 요 가는 데는 36이 걸린 거고 거리가 뒤에까지 가는 데는 72가 걸린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이제 더 가까운 데니까 이게 니은인데 24가 걸린 거고 36이 걸린 거죠. 그죠? 그럼 결론은 지금 둘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건데 저기 60km보다 멀다가 아니고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되겠죠. 그죠? 60km보다 가깝다. 답이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 19번은 팬 현상인데 이게 오답률 3등을 차지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지 봅시다. 자, 공기 덩어리가 산을 넘는 경로를 나타냈고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냈다. A와 C에서 이 값은 같더라 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높이가 H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C에서 기온 빼기 이슬점은 B에서 내려오실 때 기온은 건조 감률로 가는 거고 이슬점은 이슬점 감률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100m당 얼마 차이 나죠, 저게?
100m당 0.8 차이 0.8. 그러니까 C에서의 기온 빼기 이슬점 값은 0.8 곱하기 100분의 H일 거다. 100m면은 0.8 차이 날 거고 200m면은 1.6도 차이 날 거고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그 값이 A하고도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도 기온 빼기 이슬점 값이 0.8 곱하기 100분의 H인데 그죠? A에서 C까지 고도가 H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B에서 지금 여기가 B였는데 B는 저 보세요. 단 이 공기 덩어리가 산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구름이 형성되어 모두 강세로 내렸다는 건 중간에 포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B에서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17도일 거다. 맞나요? 그럼 기온이 지금 15도가 줄었죠? 그죠? 그래서 15도가 주는데 EH를 올라간 거니까 딱 절반은 10도가 준 거고 절반은 5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상승 응결 고도가 H에 해당하시는 거고 그죠? H에 해당하시는 거고 10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에 해당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맞아떨어지는 게 스몰 기억은 상승 응열고도 공식이 125에 t 빼기 이슬점 값이니까 이게 8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스몰 기억은 24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B에서 C 갈 때는 건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여기는 27이 될 거고 이슬점 값은 딱 19가 나오는 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차이가 8도씩. 그죠? 그래서 하나 보면 H는 900m가 아니고 1000m고요. 스몰 기억 값은 22가 아니라 24가 되는 거고 니은은 당연히 27이 맞는 거죠. 답이 얼마예요? 2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번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계산상 상당히 까다로웠고 아마 이쯤 가면은 시간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 자 읽어볼게요. 각 해파가 진행하는 동안에 주기가 일정하고 가를 지날 때 A와 B는 각각 1000해파와 10해파 중 서로 단 하나다. 즉 A가 10해파, B가 1000해파, 우어 A가 1000해파, B가 10해파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속도 공식 알아야 되겠죠. 속력. 10회파에서 속력은 루트 2파이분의 GL이고 이 L이 뭐예요? L이요, L. 하장이죠. 그 다음에 1000회파에서 속력은 루트 GH인데 H가 수심인 거죠. 그죠? 자, 지금 보면 그럼 첫 번째 A가 10회파고 B가 1000회파라면 B의 계산할 때 22 루트 10 곱하기 수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력각도 10이니까 여기서 H는 얼마가 나와요? 40m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A가 지난 곳도 수심이 40m잖아요. 그죠?
40m인데, 자, A가 12파였다면, 40은 루트 10 곱하기 L 나누기 2파이가 되겠죠? 파이를 그냥 대략 3이라고 본다면, 2파이 값이 6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거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9,600 나와야 됩니까? 10L 값이. 맞아요. 그러면 L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L은 960m가 약 나와야 되겠죠? 지금 파이를 3으로 취급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660m가 되는 건데 심해파는 수심이 나의 반보다 파장의 반보다 더 깊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심이 40m인데 얘가 L이 960이니까 이거는 심해파의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옆에 거일 것 같은데 그러면 A 속력 계산할 때 루트 GH라고 하셔야 되고 10 곱하기 H가 40이 나와야 되니까 요 H가 얼마 나와요? 160m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 저기 뭐야 160m 나오는 거고 그럼 B의 경우가 심해파가 되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V를 계산하면 2파이분의 GL이 되는 거고 역시 2파이를 6 정도로 취급한다면 그죠? 6 정도로 취급한다면 L이 얼마나 돼? 240m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라면 수심이 파장의 반보다 깊으니까 심해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경우가 해당하는 거고 즉 A는 무슨 파? 천해파고 B는 심해파라는 거죠. 그죠? 자 보면 A가 가를 지날 때 해수면의 물입자는 타원 운동한다. 천해파니까 맞죠? 천해파니까 그죠? 맞고 니은 C가 가와 나를 지날 때 파장은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C 같은 경우는 속력이 5m/s 였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만약에 C가 천해파라면 A랑 C랑 수심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속력이 똑같았어야죠. 수심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 값이 40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C는 천해파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실제로 저게 5가 나오려면 루트 2파이분의 GL을 했을 때 이거 2파이를 6 정도로 취급을 한다면 L 값이 100 아니다 15m 나오고 15m? 그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수심이 지금 몇 미터야? 수심이 40m니까 그죠? 아닌데? 뭐다? 40m가 아니고 몇 미터였죠 아까? 160m. 160m니까 당연히 이거는 심해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C는 심해파고 나로 나가면 수심이 얼마 됐어요? 10m잖아요. 그죠? 수심이 10m여도 얘는 무슨 파다? 심해파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C의 경우에는 심해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장이 어떻다? 파장 동일해야 됩니다.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요. 예. 지금 그 C의 경우에는 두 경우 다 심해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심해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파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심해파고 나도 심해파기 때문에 예,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 디귿. 자, 그러면 아까 가에서 수심이 160이었죠? 나는 10m니까 수심이 16분의 1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는 A는 천해파죠, 천해파. 그러면 수심이 16분의 1이 되면 속력은 4분의 1배 되겠죠? 그래서 스몰기억은 10m/s가 들어가 되실 거고 좀 난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가는 수심이 160m고 나는 지금 10m라고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어차피 지금 저기 뭐야 천해파 되는 천해파 수심이 더 얕아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속력이 4분의 1 됐을 거다 4분의 1 왜냐면 V는 루트 GH니까 4분의 1 된 거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B의 파장이 얼마였죠? 대충 100 얼마였더라? 지워가지고 얼마였죠? 240이었나요? 240? 계산한 게 그죠? 그럼 10m로 가버리면 20분의 1보다 얕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B가 가에서는 10해파인데 나로 가면 1000해파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니은이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디귿이 0이 아닌 이상에 0보다 클 거니까 무조건 이 관계는 날라가셔서 성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맞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고요. 오점률 2등의 그런 문제였습니다.